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제니맘님, 아파플릭님, 김명수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미리 한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드리자면요. 오늘 장이 열리면 아마 저는 매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 시작하고 9시 30분까지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 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경기가 둔화하는 것 같은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채권 가격은 왜 떨어진 건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초반에는 잘 버티나 싶었지만 왜 결국 대폭락을 하며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슈가 있었던 개별 기업들 소식 몇 가지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채권의 하락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의 하락은 결국 세마녀의 날을 앞둔 상황에 채권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한 게 컸기 때문에 채권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어제 채권의 하락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꽤 계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채권 입장에선 나쁘지 않았거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며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주택 착공 건수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4년 만에 최저 수치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고금리에 대한 걱정이 부동산 시장에 녹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채권 시장에서 어제 좋게 받아들이려고 작정을 했다면 이제 부동산 경기도 둔화하니까 주거비 인플레도 더 잘 잡힐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주장이 나올 수 있냐면요. 아니, 지금 주거비 인플레가 너무 끈질기게 안 떨어져서 문제인데 건축업자들이 새롭게 집을 많이 짓지도 않으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더 적어지면서 원래 있던 집값만 더 크게 오르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확 경기 침체에 빠져버릴 상황이면 당연히 집값도 같이 내려가겠지만 지금은 도저히 심각한 침체에 빠질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잖아. 아무리 좋게 쳐줘봐야 약간 둔화할 수 있다 수준이지. 이거 이러면 주거비 인플레는 계속 끈질기게 버티겠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악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또 이건 말고도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국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음을 암시했고요. 스위스에서는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만 아직까지 언제 첫 금리 인하를 시행할지가 의문인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한 번이라도 가능하니 많이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지금 가뜩이나 강한 미국의 달러가 더 강해지죠. 달러가 적당한 강세를 띠면 미국 채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초강세를 띠면 해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심리가 매우 약해집니다. 왜냐면 환해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달러가 초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판이 계속 깔리는 부분 역시 어제 채권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우량한 회사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 역시 채권에겐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또 그 다음날 변동성이 심한 세마녀의 날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채권이 먼저 시장에서 발을 뺐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어제 채권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 관련한 소식들도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의 슈퍼컴퓨터 서버렉을 델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서버렉만 들어가진 않으니까 엔비디아와 TSMC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소식 덕분에 장 초반만 하더라도 델, 슈마컴, 엔비디아, TSMC의 주가가 매우 좋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번스타인에서 현재 TSMC의 주가가 이미 엄청나게 오른 상태지만 포워드 PER이라고 하죠. 향후 12개월간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비율을 살펴보자면 20배에 불과하다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 평균에 비해 무려 25%나 싸다는 내용의 주가 상향 보고서를 냈다는 부분 역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퀄컴은 주주들이 과거에 제기했던 소송 관련해서 원화로 약 1,040억 정도에 합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사실 1,000억 정도면 퀄컴 같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퀄컴이 최근 워낙 많이 올랐고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과 맞물려서 어제 크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3나노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진 자체칩 물량만 소화하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버전의 공정을 추가해서 데이터 센터 칩 고객 유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애플의 악재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는 챗 GPT를 탑재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외국 업체 AI의 중국 시장 진출을 막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급하게 중국 현지 협력 업체를 찾는 중이고 바이두나 알리바바 등이 후보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도 당장 몇 달 뒤에 아이폰 신모델을 출시해야 하는 상황에 이런 악재가 들려왔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불안함을 느끼며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럼 슬슬 정리하자면요. 결국 어제 시장에 호재가 많았냐 악재가 많았냐를 따져보면 호재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때문에 역대급 변동성이 예상되는 세마녀의 날을 앞둔 시점에 채권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또 그동안 시장이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오르며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순식간에 많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것 같으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
회원분들은 프리장 시작하고 9시 30분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따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